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영상을 마주하신 것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공간에서 시청하고 계시든 그 자리에 잔잔하고도 풍성한 행운이 머물기를 두 손 모아 바랍니다. 80세, 90세에도 네 발로 걷는 어른들에겐 사소하지만 남다른 습관이 있습니다. 통장 잔고보다 두 발이 더 큰 재산인 이유, 오늘 영상에서 뼈아프게 말씀드립니다. 하체 건강, 낙상 예방, 노년 근력, 시니어 생활 습관, 건강한 노후, 은퇴 후 건강관리가 궁금하신 분이라면 끝까지 꼭 봐주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언제까지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밥 먹고, 내 두 눈으로 내 좋아하는 사람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아침에 눈 떠서 화장실 가는 것, 냉장고 문 열고 물 한 컵 따라 마시는 것,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아직 실감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이 기적을 죽는 그날까지 지켜내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사소하지만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습관이 딱 5가지 있다는 겁니다. 거창한 운동도 아니고 비싼 영양제 이야기도 아닙니다. 매일 아침 5분, 밥 먹고 나서 10분, 자기 전 딱 10초, 이렇게 작고 사소한 것들이 10년 후 여러분의 두 다리를 살리느냐 죽이느냐를 갈라놓습니다. 오늘 영상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이 채널에 살며시 머물러 주시겠어요? 구독 버튼 하나, 좋아요 하나, 알림 설정 하나가 저에게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에 70, 80이 넘으셨는데도 허리 꼿꼿하게 펴고 지팡이 없이 성큼성큼 걷고 누가 밥 먹으러 가자 하면 제일 먼저 신발 신고 나가는 어르신 한 분쯤 계십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존경스럽기도 하고 솔직히 부럽기도 하고 동시에 저분들은 뭔가 다르게 살아오셨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반대로 이런 장면도 보셨을 겁니다. 65에 퇴직하시고 한 2, 3년은 괜찮으셨는데 70 넘어서부터 무릎이 안 좋다, 허리가 안 좋다 하시더니 어느 날부터는 외출 자체를 안 하시게 되고 결국 거실 소파에서 TV만 보시다가 다리 근육이 빠지고 또 아파지고 그렇게 악순환이 되시는 분들이요. 이 두 분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운 좋게 좋은 유전자를 받은 건지 아니면 돈이 많아서 좋은 병원을 다닌 건지 과연 그것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오랫동안 시니어 건강을 들여다보면서 발견한 건 끝까지 건강하게 두 발로 걷는 어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매일매일 놓치지 않고 지켜온 생활 습관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5가지를 여러분께 하나씩 천천히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오늘 저녁부터 당장 하나씩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습관부터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마다 발바닥을 깨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발바닥에는 인체의 거의 모든 기관과 연결된 신경말단이 몰려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걸 발이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고 서양의학에서도 발바닥 자극이 혈액순환과 균형 감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발바닥 감각이 무뎌집니다. 왜냐하면 집안에서 항상 슬리퍼나 양말을 신고 다니고 바닥을 맨발로 느끼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요. 발바닥 감각이 무뎌지면 어떻게 되느냐?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뭐가 오느냐? 낙상이 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 사고 중 절반 이상이 집안에서 발생합니다. 집 밖에서 넘어지는 것보다 집안에서 더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낙상 한 번이 골절로 이어지고 골절이 와상으로 이어지고 와상이 되면 근육이 빠지고 욕창이 오고 폐렴이 오고 결국 그게 수명을 몇 년씩 단축시키는 무서운 연쇄 반응의 시작점이 됩니다. 반면에 끝까지 잘 걸으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느냐? 침대 끝에 앉아서 두 발을 바닥에 탁 내려놓고 발바닥으로 마룻바닥을 꾹꾹 밟습니다. 그냥 맨발로 바닥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골프공을 발바닥으로 굴리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집안을 맨발로 한 바퀴 걷기도 하십니다. 5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이 습관이 발바닥에 수천 개 신경 말단을 깨우고 오늘 하루 버텨줄 균형 감각을 살려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76에도 아파트 계단을 손 안 잡고 올라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그러세요? 하고 여쭤보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맨발로 베란다에 나가서 타일 느낌 먼저 느끼고 발로 인사하고 하루를 시작해. 처음엔 그게 무슨 소린가 싶었죠. 그런데 이분이 실제로 넘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씀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맞죠? 넘어지지 않는 것. 이게 노년 건강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슬리퍼 한번 벗어보십시오. 발바닥으로 방바닥을 딱 10초만 느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밥 먹고 나서 절대 바로 앉지 않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밥 먹고 나서 딱 10분 집안을 천천히 걷거나 서서 설거지를 하거나 화분에 물을 주거나 하면서 몸을 움직인다는 거죠.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일본 교토대학교 연구팀이 60세 이상 어르신 수천 명을 10년 이상 추적한 결과 식후 10분 이상 가볍게 걷는 습관을 가진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2형 당뇨 발병률이 35% 낮고 고혈압 악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35%라는 숫자,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하느냐? 헬스장 회원권도 아니고 러닝화도 아니고 그냥 밥 먹고 10분 안 앉으면 됩니다. 우리 몸은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이때 근육을 조금만 써줘도 그 혈당을 근육이 먼저 가져다 씁니다. 혈당이 급격히 치솟지 않고 완만하게 처리되는 거예요. 반면에 밥 먹자마자 소파에 누워 TV 보시면 혈당은 그대로 치솟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나오고 이게 오랜 시간 반복되면 당뇨로 이어지고 당뇨가 오면 혈관이 망가지고 혈관이 망가지면 신장이 망가지고 눈이 망가지고 발이 망가집니다. 당뇨 합병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그렇죠? 밥 먹고 소파에 눕는 거, 그게 작은 습관 하나가 아니라 10년 뒤 내 몸 전체를 담보로 잡는 일입니다. 반대로 밥 먹고 10분 집안을 슬리퍼 끌고 천천히 걷는 거, 그게 내 혈관과 근육에 매일 하는 아주 저렴한 투자입니다. 이걸 하루도 빠짐없이 10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주변의 건강한 어르신들이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도 솔직히 밥 먹고 나면 몸이 나른해지고 딱 안고 싶어지는 거 압니다. 맞죠?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나른한 10분을 이겨내는 사람과 그냥 누워버리는 사람이 10년 뒤에 전혀 다른 몸을 가지게 됩니다. 저녁 식사 후에 설거지라도 천천히 하십시오. 그게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성비 좋은 운동입니다. 세 번째는 매일 달걀 2개는 꼭 챙겨 먹는 겁니다. 이거 들으시면 콜레스테롤 걱정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저도 압니다.
오랫동안 달걀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안 좋다고 배워오셨잖아요. 그런데 최근 연구들이 이걸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2019년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건강한 성인이 하루 달걀을 2개까지 먹는 것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달걀은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불릴 만큼 근육 유지에 필수적인 식품입니다. 왜 달걀이냐? 왜 단백질이냐? 이게 걷기와 무슨 상관이냐? 여기서 핵심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60세가 넘으면 매년 약 1%씩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근감소증, 사르코페니아라고 합니다. 근육이 줄면 어떻게 되느냐?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지고,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결국 스스로 일어서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게 노인이 누워 지내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근감소증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2가지인데, 하나는 근력 운동, 또 하나가 단백질 섭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르신들이 근력 운동을 하러 헬스장에 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비도 오고 무릎도 아프고 기운도 없고 솔직히 쉽지 않죠. 그렇다면 운동보다 훨씬 실천하기 쉬운 단백질 섭취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 달걀은 가격도 저렴하고 소화도 잘 되고 조리도 간단하고 영양은 최고 수준입니다. 달걀 1개에 단백질이 약 6g 들어있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하루 권장 단백질 섭취량이 체중 1kg당 1.2g입니다. 60kg이시면 하루 72g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밥이나 국에서 다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달걀 2개, 두부 반모, 생선 1토막 이렇게 조합하시면 그나마 가까워집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80 넘으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젊은 사람처럼 등산도 가시고 동네 노인의 활동도 왕성하게 하십니다. 뭘 드시냐고 물어봤더니 아침에 달걀 2개는 30년째 안 빠진다고 하십니다. 그 외에 뭔가 특별한 걸 드시냐고 했더니 특별한 건 없고 그냥 3끼 잘 챙겨 먹고 달걀이랑 두부는 빠지면 섭섭하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우리가 뭔가 거창한 보양식이나 비싼 영양제를 찾는 사이 정작 매일 아침 달걀 2개라는 간단한 진리를 놓치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콜레스테롤 수치 걱정되시는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시면서 먹는 양 조절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근육 유지를 위해 단백질을 매일 챙기는 것, 이건 빠지면 안 되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단백질은 아침에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허기진 상태에서 탄수화물만 드시면 오전 내내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몸은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려 합니다. 반면 아침에 달걀과 함께 단백질을 드시면 근육 분해 속도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아침 밥상에 달걀 2개, 이것 하나가 10가지 영양제보다 더 값어치 있을 수 있습니다. 4번째 습관, 이건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자기 전에 한 발로 딱 10초씩 버티는 겁니다. 양쪽 번갈아서 왼발로 10초, 오른발로 10초, 고작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이 20초짜리 습관이 낙상을 막고 2다리의 수명을 몇 년씩 늘려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균형 감각이란 게 근력과 신경 시스템이 함께 작동해서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2가지가 동시에 약해집니다. 근력은 떨어지고 신경 전달 속도는 느려지고 그러니 발이 걸려도 몸이 바로 반응을 못하고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이게 노인 낙상의 원리입니다. 균형 감각 훈련의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한 발 서기입니다. 눈을 뜨고 한 발로 10초를 못 버티면 균형 감각의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2014년 브라질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눈 감고 10초 이상 한 발로 서기를 못하는 성인은 향후 10년 내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한 발 서기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산다는 얘기니까요. 처음엔 벽 앞에서 하십시오. 벽에서 팔 하나 거리만큼 서서 한쪽 발을 살짝 들고 버티는 겁니다. 5초도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1초라도 오늘 시작하면 됩니다. 일주일만 하시면 10초가 되고 한 달이면 30초도 가능해집니다. 이게 무릎에 무리도 없고 장비도 없고 시간도 안 걸리는 가장 완벽한 균형 훈련입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이 얘기 드렸을 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그게 운동이냐, 그냥 멍하니 서 있는 거 아니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 했더니 처음에 5초를 못 버티신 겁니다. 그때 어머니 표정이 지금도 기억나요. 자기 몸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는 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인지 어머니가 그날 저녁부터 매일 하셨습니다. 지금은 눈 감고도 15초 이상 버티세요. 걸음걸이가 훨씬 안정적해지셨고 무엇보다 본인이 자신감이 생기셨다고 하십니다. 내 몸이 내 말을 듣는다는 느낌, 그게 얼마나 귀한 자신감인지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5번째 마지막 습관입니다. 이건 다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리만큼이나 어쩌면 다리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일주일에 3번 이상 목소리를 높여 크게 웃는 겁니다. 왜 뜬금없이 웃음 이야기냐? 잠깐만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우리 뇌에는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충분히 분비되면 뇌가 활성화되고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근육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면역 기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물질들이 가장 쉽게 분비되는 순간 중 하나가 크게 웃을 때입니다. 그냥 억지로 웃어도 뇌는 속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진짜 웃음이든 억지 웃음이든 웃는 근육을 쓰면 뇌는 기쁘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목소리를 높여 크게 웃으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면 폐활량이 늘고 횡격막이 움직이고 복근이 사용됩니다. 소리내어 웃는 것 자체가 짧은 유산소 운동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목소리를 높여 웃으려면 반드시 사람과 함께여야 합니다. 혼자 TV 보다가 잔잔히 미소 짓는 것과 오랜 친구와 전화 통화하면서 하하 웃음이 터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2020년 하버드 의대가 발표한 노인 건강장기 연구에서 70세 이후에도 사회적 연결을 활발히 유지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신체적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렸고 인지 기능 저하, 즉 치매 발병률도 낮았습니다. 친구와 밥 한 번 먹는 것, 전화 한 통하는 것, 동네 경로당에 나가서 이야기 나누는 것, 이런 게 단순히 기분 좋은 일이 아니라 실제로 뇌와 몸을 살리는 의학적 행위라는 뜻입니다. 고독은 담배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과장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2023년 미국 공중보건국 자료를 보면 만성적 고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담배 피우시면 주변에서 난리 나죠? 그런데 며칠씩 아무와도 말 안 하고 집 안에만 계시는 건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그런데 몸에 미치는 해악은 담배보다 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며칠에 한번 제대로 웃어보셨습니까? 배꼽 잡고 눈물 날 정도로 웃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만약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지금 당장 전화기 들고 가장 오래된 친구 한 명한테 전화해 보십시오. 특별한 용건 없어도 됩니다. 그냥 야, 잘 있냐, 밥은 먹었냐,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은 매주 수요일마다 동창들과 동네 삼겹살집에서 점심을 드십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오래된 약속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가슴에 남습니다. 거기서 웃고 오면 이상하게 그 주는 다리도 덜 아프고 잠도 잘 오더라고.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사회적 교류가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고 그게 통증 인식을 낮추고 수면질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냥 경험으로 아신 겁니다. 삶의 지혜라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자, 오늘 5가지 습관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아침마다 발바닥을 깨우고 밥 먹고 10분은 서 있고 매일 달걀 2개로 단백질을 챙기고 자기 전 한 발로 10초씩 버티고 일주일에 3번은 목소리 높여 웃는 것. 이 5가지가 전부입니다. 헬스장도 필요 없고 수십만 원짜리 영양제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를 매일 빠짐없이 지키는 일이 가끔 등산 한 번 크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습관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들 걱정에, 손주들 걱정에 내 몸 아픈 게 민폐가 될까봐 병원도 안 가고 그냥 참으십니다. 무릎이 시리고 쑤셔도 애들한테 부담 줄까봐 혼자 파스만 붙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픈 것을 참는 행위가 사실은 자식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병원비 몇만 원 아끼려다가 나중에 수술비 몇천만 원이 될 수 있고 그게 결국 자식들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할 짐이 됩니다. 지금 아프신 게 있으면 지금 병원 가시는 게 맞습니다. 무릎 아프면 정형외과, 혈압 이상하면 내과, 이가 흔들리면 치과, 지금 가시는 게 나중에 크게 무너지는 것보다 훨씬 현명하고 자식들한테도 진짜 효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드린 습관들을 시작하시다 보면 처음 일주일이 가장 힘듭니다. 왜냐하면 뇌가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을 그대로 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습관을 들이려면 처음 21일이 중요하다는 말도 있는 거잖습니까? 처음 사흘 정도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이게 뭔 효과가 있냐 싶은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래도 한 달만 버텨보십시오. 한 달이면 몸이 기억합니다. 몸이 기억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하는 게 오히려 어색해집니다. 그게 습관의 힘입니다. 세상에 공짜 건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린 5가지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의지만 있으면 그리고 내 몸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마음 하나만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발로 10초 서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10초가 10년 뒤 당신의 2 다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내 발로 걷는 노년은 거창한 것에서 오지 않는다. 매일 아침 발바닥을 깨우고 밥 먹고 10분을 서 있고 달걀 2개를 챙기고
한 발로 10초를 버티고 일주일에 3번은 큰 소리로 웃는 것, 이 작고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10년 뒤에도 2발로 서 있는 어른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당장 다 못하셔도 됩니다. 오늘 하나만 고르세요. 딱 하나, 가장 쉬운 것 하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가 내일은 2개가 되고 한 달 뒤엔 5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끝까지 이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은 이미 다른 분들보다 한 발 앞서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 마음 절대 식히지 마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앉아서 20분이면 되는 무릎에 전혀 무리 없는 노년 하체 강화 운동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과 함께 보시면 더욱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알림 설정 해두시면 올라오자마자 바로 만나볼 수 있으십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 마무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